전략 세우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수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장 한마디 알려주세요. 오늘장 한마디는 업종별 순환매, 업종별 순환매, 네. 순환매, 그 다음에 쉼표, 업종별 순환매 활발. 그러니까 업종별 순환매, 업종 내 순환매, 업종별 순환매, 업종 안에서의 순환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종 이 큰 사이클 안에서도 순환매가 나타나고 하나의 업종 내에서도 사이클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큰 순환매와 작은 순환매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 이 얘기를 해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좀 더 부연 설명과 함께 오늘장의 체크 포인트도 알려주세요. 예, 지금 앵커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거죠. 업종별. 그러니까 IT 반도체가 한번 움직이고 OLED가 움직이고 잠깐 쉴 때 뭐 바이오 제약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또 5G가 조금 반등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그 현재 시장에서 뭐 비메모리 관련된 주식들 한 번씩 좀 튀고 이게 업종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이렇게 순환매가 나오는 이런 포인트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바이오 제약 내에서도 그 다음에 IT 반도체 내에서도 먼저 올라간 주식이 있고 그 다음에 아직 안 올라간 주식이 있는데 먼저 올라간 주식이 쉴 때 그 다음에 업종 내에서 적게 올라간 주식이 좀 따라가주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 가도 저기 가도 다 순환매가 들어가는 구간이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 들어오는 이 대기 수요 자체가 말 그대로 좀 매수 우위 구간으로 좀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밸류 부담을 좀 분명히 느끼고 있는 구간이라서 차익 매물들이 분명히 종목마다 나옵니다. 근데 그 조정 역시도 조금 더 나오면은 대기하려고 하는 이 수요 자체가 굉장히 좀 탄탄하게 있다 보니까 업종별 순환매, 그 다음에 이제 업종 내 순환매, 활발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 크게 현재 시장을 3개 정도로 나눠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뭐 방송 꾸준히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내년도 쌍두마차를 이제 IT 반도체,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제약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12월 초 중순과 이제 12월 말은 좀 다르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12월 초 중순 같은 구간은 호재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좀 우리가 순환매를 노리는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12월 말에 접어들어서는 좀 호재가 나오는 주식들에 대해서는 좀 이익실현을 한다거나 수익 병행을 좀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한 템포 낮추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12월 달 들어서 지금 미국 쪽에서의 어떤 이 주파수 경매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구간을 이용을 해서 12월 달에서 이제 1월 달 내년도 이 주파수 경매가 이제 끝나는 이 시점까지는 5G 쪽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가장 좀 높으니까 내년을 좀 고려하신다고 한다면 이쪽을 좀 비중 확대 전략을 가져가는 전략. 이게 지금 현재 2020년도 말 12월 달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제가 제시해드리고 있는 전략입니다. 이 전략을 계속 여러분들한테 뭐 이야기해드리면서 지금까지 좀 오고 있고요. 네. 내년도에도 IT하고 제약바이오 큰 축 내에서 5G하고 OLED도 몇 차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때 언급해 주셨던 종목군들도 근래 뉴스도 많고 잘 가고 있습니다. 각 섹터별로 뉴스가 좀 쏟아지고 있어가지고요. 특히 IT 섹터에서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뭐 엔비디아 GPU 수주 소식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습니다. 영향 미칠 만한 부분들 콕콕 짚어주시죠. 삼성전자하고 이제 SK 하이닉스를 기준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SK 하이닉스는 제가 그때 지난번에 11만 4천에서 5천 원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깨지기 전까지는 제가 하방을 보지 말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 자리가 지켜졌을 때는 자금 순환이 중형주에서 이제 활발하게 나올 거다. 그래서 IT 반도체, 그다음에 OLED에 대한 적극적인 공략을 좀 해야 되는 구간, 조정이 나왔을 때 다른 섹터들보다 반도체가 제일 낫다. 뭐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이야기해드렸는데 말씀드리고 나서 좀 신고가 가는 주식들이 꽤 있습니다. SK 머티리얼즈도 26만 원, 27만 원대 이야기해드리고 나서 지금 신고가 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신고가 가고 있고 원익 QNC도 신고가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KC텍도 신고가 가고 있고
그다음에 원익 IPS 신고가 갈 때 테스가 조금 가격 조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제 좀 오늘 급등이 나왔다가 오늘 잠깐 눌리고 있고. 그다음에 뭐 사이맥스 같은 주식도 좀 치고 가고.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돌고 도는 시장이다 이거죠. 근데 IT 반도체 관련된 섹터들은 여기서 머물 걸로 저는 보진 않고요. 내년도는 저는 훨씬 더 좋아질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를 공략하시는 분들은 올해 12월 달까지 만약에 좀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공략 대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꿈을 좀 크게 펼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IT 반도체 관련된 섹터들 가운데서 그동안 좀 시세가 부진했던 주식들 가운데서도 뭐 후성 같은 애들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BH 같은 주식들 같은 경우도 밑에서 좀 올라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낙폭, 그러니까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 밑에 있었던 주식들까지도 들어 올린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거는 똑같은 거죠. 반도체를 지게 되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먼저 들어 올리니까 디스플레이 관련돼서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어느덧 지금 뭐 신고가를 좀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기업 얘기했을 때 LG그룹 잘 거론 안 했었거든요. 시장의 중심에 있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LG전자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이게 현재 시장에 어떤 그 대변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 돌려서 이 매수세를 좀 키우겠다. 이런 거를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판단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내에서 신고가 돌파하기 때문에 뭐 공략하기 쉽지는 않을 텐데요. 대장은 찾을 수 있어요. 저는 반도체 소재 가운데서는 원익 QNC, 그 다음에 SK 머티리얼즈, 뭐 하나 머티리얼즈 이런 기업들도 있는데, 저는 가장 대장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SK 머티리얼즈하고 원익 QNC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조정이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좀 공략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 보유자 분들이 영역에서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만약에 올 연말이나 내년도 초가 되게 되면 원익 QNC 같은 이런 주식을 여러분들 공략 포인트 우선순위를 좀 두면서 대응 전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바이오 제약 가운데서도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잠깐 좀 이야기를 하자면, 내년도에 JP모건 컨퍼런스 콜이 있습니다. 거기에 셀트리온하고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초대가 됐는데, 얘네들이 메인이에요. 네, 얘네들이 메인인데, 보시다시피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은 이번 구간에 좀 재료가 노출되면서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항체 치료제 관련된 이 조건부 승인 관련된 재료 때문에 올라오기도 했고, 그룹 내 어떤 이 합병 관련된 이슈까지 붙어서 많은 호재들이 반영되면서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근데 이런 주식들이 이제 좀 부담스러운 거죠. 그럼 부담스러우면 기존에 제가 여러분한테 참 많이 이야기 들었던 에스팜이나 이런 올릭스들이 죽지는 않잖아요. 위에서 버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에서 버텨서 위에서 버틸 때 뻗지는 않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뻗지는 않는데 죽지는 않아요. 셀트리온도 뻗지는 않는데 죽지는 않아요. 옆으로 기간 조정이 나오잖아요. 이럴 때 잘 보세요. 밑에 있는 주식들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하나 둘씩 고개를 들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더 됐던 주식들이 밑에서 들어올리기 시작을 하더라. 대표적으로 혈액학회에서 내용 발표되고 나서 NK맥스 같은 주식들이 이제 움직이고, 그리고 이제 이게 누가 건드리냐면 그동안 유한양행 이럴 때 이런 애들도 건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통 위탁 생산하게 되면 녹십자나 SK 케미칼 이런 이야기 했는데, 삼성 평택 관련돼서 반도체만 생각을 하다가 평택 쪽에서 현미약품 CMO 부각받으니까 이런 애들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치고 갔던 애들은 위에서 횡보하는 구간 동안에 밑에 있는 애들을 돌아서 가더라. 그럼 바이오제약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있는 주식들이 지금 순환 반등이 나오니까 공략을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좀 주가 위치가 좀 낮은 주식들 가운데서 좀 대표적으로 공략하시는 것이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좀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G는 KMW 지금 횡보하는 지 한 2주 가까이 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RFSC 같은 경우도 한 최근에 2주 동안 좀 올라오고 있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뭐 유비커스 뭐 이런 주식들이 미리 좀 달렸었죠. 이거의 대장을 RFSC 쪽으로 올렸었고, 그 다음에 KMW로 지금 바톤 터치하고 있다가 KMW가 어제 살짝 쉴 때 오이솔루션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묘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라서 잘 일반인들의 시각은 잘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근데 잘 움직이고 있는 거 보면은 다른 주식들처럼 뭐 10% 20%씩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서 잘 티가 나지 않는 거지, 5G 내에서도요 어떤 포인트가 좀 보이냐면 우선순위를 삼성전자 네트워크 쪽 관련된 사업 매출 비중을 높이는 업체들 쪽으로 우선순위를 좀 주고 있다. 그러니까 5G 내에서도
지금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 모든 사람들이 주파수 경매 일정에 다 초점을 두고 있는데 그거와 관련된 수주가 나올 거라는 건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삼성전자 네트워크 쪽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을 확대하는 기업들 쪽으로 조금 더 우선에 들어오고 있구나. 이런 게 내년도 5G 어떤 시세를 터트리는 데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SK 머티리얼즈나 원익 QNC는 여러 차례 강조를 해주셔서 아마 들고 계신 분들도 수익을 내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두 종목이 나란히 사상 초고가입니다. 이럴 때 사기는 샀는데 언제 팔아야 되나 수익이 나면서도 약간은 좀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어떤 뭐 기준선, 뭐 가격을 봐야 되는지 이벤트를 봐야 되는지 아니면 이 시간에 사인을 주실 건지 뭐 팁을 좀 주시죠.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사인을 드리게 된다면 이제 저희 일단 저랑 같이 하실 생방 회원님들이 화내실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이제 힌트를 드리는 부분으로 타협을 좀 맺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실적을 그 바이오 제약하고 다르게 IT 반도체는 뭘로 매기를 하냐면요. 실적을 기준으로 잡아요. 기관 투자가들이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실적 발표 시점을 전후로 해서 중장기 흔들음은 잘 건들지 않습니다. 큰 어떤 핵심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 한. 그러니까 내년도 반도체 투자 규모를 늘린다라고 해서 제가 디램, 낸드, OLED, 비메모리 관련돼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가 막 금액을 막 여러분한테 설명하면서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뒤바꾸지 않는 한 이 중장기 흐름이 꺾이려면 실적이 시장에서 예상했던 컨센보다 박살나는 흐름들이 나와야 돼요. 요거 요인이 나오거나 아니면 시장이 같이 급락한다거나 이런 요인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만약 매도 타이밍을 잡으려면 SK 머티리얼즈가 급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반도체를 이끌었었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추세를 붕괴하는 흉내라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구간에 절대 하방 베팅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하방 베팅에서 뭔가 좀 다른 사람들 손해볼 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기준을 잡아야 된다. 느낌이나 감이 알아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무너지는 흐름이 나오다든지 얘를 매도를 하고 싶으면 단기 흐름은 개인들이 역량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중장기 흐름은 우리가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중장기 흐름은 이 기업을 투자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낸드의 적충수 증가란 말이에요. 120단에서 160단, 170단으로 간다는 거. 그 다음에 인텔이 차기 CPU를 내년도에 내는 거 보고서 뭐 알리바바를 비롯한 뭐 페이스북, 그 다음에 아마존 이런 업체들 투자를 이제 내년에 적극적으로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매도를 하려면 인텔의 차기 CPU가 연기가 된다든지 내년도 상반기에 했는데 내년도 하반기로 미뤄진다든지 이런 게 매도 포인트가 되는 거고 그런 뉴스들이 안 나오면 실적 발표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내년도 4월달 요 시점까지. 그때까지는 중장기 방향이 우상향인 거고 그다음에 그 가운데서 어떤 단기 등락이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좀 기준을 삼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